네, 이번 주 이탈론 보이는 팟캐스트의 초대 손님은 게임과 관련된 분입니다. 요즘 이 게임 중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거세죠.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엄재경 게임 해설위원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에 전자오락실에서 인베이더 갤럭시 이런 거를 해봤으니까. 주로 저는 자동차 운전했어요. 오락실 가가지고. 제가 첫 방송을 했던 게 1999년 봄 정도였어요. 원조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군요. 그럼요. 저는 선배가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시작되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줘도 그래도 게임을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놀고 싶거든요. 근데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제 뱃속에 암이 있단 말이에요. 종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부가 이제 트러블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계속 약 바른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됩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e스포츠 대회가 열리면은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도 며칠 전에 그냥 다 매진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어떤 여가로서 생각하는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기성세대들이 많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하고 연을 맺은 게 언제부터세요? 게임하고 글쎄요. 인베이더? 예? 예, 어린 시절에 전자오락실에서 인베이더 갤럭시 이런 거를 해봤으니까. 저는 뭐 갤럭시 세대여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갤럭시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다음이 제비우스인가요? 계보가? 아니죠. 갤럭시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갤러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갤러그. 예, 갤러그 이전에 흑백으로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아, 갤러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인베이더, 갤럭시. 오. 그런 것들이 더 있었죠. 아, 그러면 갤러그 전 세대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갤러그보다 몇 년 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때 갤러그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더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가 이제 인베이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 하셨구나. 그럼요. 그때는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문방구 앞에 앉아갖고 쪼그리고 앉아서 막 누르는 이거 아닌가요? 아, 오락실이 있었죠. 그렇죠. 아, 오락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전자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모범생이어서 게임을 멀리 했기 때문에. 주로 저는 자동차 운전했어요. 오락실 가가지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100만 점 넘으면 갤러그가 거의 뭐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 그렇죠. 근데 갤러그는 죽지 않으면은 무한정할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취미생활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업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까? 아, 그거는 참 묘한 인연으로 됐습니다. 일단 네. 저는 만화를 하게 됐는데요. 아, 만화 작가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화를 저는 그리지는 않고 이제 스토리를 쓰는. 아, 스토리 작가. 예.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저는 만화 스토리를 했거든요. 네. 이제 다음 요즘 그 웹툰의 문제작인 대통령을 죽여라 요거 했던. 제목부터 그렇게 살벌해요. 아, 살벌한 약간 좀 그런. 반체제 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 이제 많은 그 동료들이 걱정을 했었죠. 근데 어쨌건 그 이충호라는 만화가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예.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의 작품에 합류를 하게 돼서 스토리를 쓰게 됐죠. 그래서 네. 일단 만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만화를 쭉 하다가 저희가 만든 만화가 나름 잘 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까꿍이라는 어떤 이런 이 청소년 판타지물 만화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만화를 당시에 투니버스라는 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매니지먼트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게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만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업체에서 이제 이 원작으로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였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엮여서 그때 담당 PD가 온게임넷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황영준 PD입니다.
이렇게 엮여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인생은 항상 그 우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무슨 그쵸. 특별한 일은 예. 계획대로 안 풀려요. 그러면 게임 해설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나서신 게 언제부터신 거예요? 그러면? 1999년이죠. 1999년 제가 첫 방송을 했던 게 1999년 봄 정도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원조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선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임판에서는. 예. 예. 그러면 이제 쫙 후배들만 있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후배 또는 이제 동기들이라고 예. 해야 되나? 예. 아, 그래요? 예, 방송 선배는 많이 있습니다만 게임 방송 선배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예. 우리나라에서 아니 거의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시작되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오. 예.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그 게임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럼요. 시간만 나면? 예, 예. 그러면 게임 채널 같은 경우는 주 시청층이 아무래도 청소년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근데 20대 그러니까 온게임넷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다도 20대 시청자가 더 많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예. 더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인구가 많고, 예. 그 청소년보다도 20대가 숫자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20대보다 더 바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 시청자층은 20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자, 그러면 게임을 그러니까 해설하고 이러다 보면 그 시청자의 어떤 피드백 이런 것도 옵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 프로그램당 이런 페이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 게시물들이 있고, 네. 또 이런저런 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예. 게임 좋아하는 분들의. 예. 거기서 이제 뭐 그래요. 사실 저는 좀 게임은 좀 잘 모르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그렇게 아주 스타라는 예.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그 상당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그 발휘를 합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죠.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채널에서 프로게이머 간의 어떤 그 게임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우리 위원님이 이제 그걸 해설을 하시고 그렇죠. 예. 해설 포인트는 그럼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게 예, 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예.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거를 중계를 할 때, 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캐스터하고 해설자하고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스팅하는 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막 뭐 쳤는데 타고가 날아갑니다. 뭐 우중간 뭐 저쩌고. 그리고 해설자는 지금 뭐 싱커가 날아왔는데 스윙이 어땠기 때문에 뭐 네, 저쩌고 그렇죠, 두 선수 그렇죠. 예, 투수와 타자 간의 심리전이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바둑 해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둑도 있죠. 한 수 한 수에 따른 어떤 뒷수를 내다보는 이런 그렇죠. 그 기사분들의 이런 측면에 대한 뭐 해설, 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야구하고 비교를 하면 야구는 중간에 어떤 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게임은 그냥 연속으로 계속 쫙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설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굉장히 거기가 힘듭니다. 말을 그러니까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이제 한 경기가 세트 개념은 있기 때문에. 네, 한 아니 세트 경기가 같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계속 해야죠. 예. 힘들지 않으세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뭐 1999년이면은 아직 30 정도였죠. 대략 그쯤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굉장히 그 e스포츠를 중계하는 친구들이 어떤 성정이 이렇게 막 격정적이고 원래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막 지르거든요. 지른다는 게 어떤 예. 뜻이에요? 막 막 아주 그 흥분해서 이제 네. 해설을 하는데 예. 예전에 저희가 e스포츠를 처음 중계하던 시절에만 해도 스포츠 어떤 한일전에서 골 들어간 이런 장면 아니고서는 캐스터 해설자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 홈런도 막 지르고 이러는 게 없었는데 네. 오히려 저희들이 영향을 미쳤죠.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격정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한때 e스포츠가 초창기에 1999년부터 한 2003년 이런 정도까지 확 성장할 때 한국의 프로야구 약간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그
스포츠 중계가 아주 지르는 방식으로 그때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르다 보면 편파 해설로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 그건 이제 조절을 잘 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아, 그 하다 보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3인 중계 시스템이었거든요. 3인 중계라면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중간에 캐스터가 한 명 있고 해설위원이 2명이 예, 있는 겁니까? 둘이 앉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둘이 앉아 갖고 해설을 하다 보면은 예. 둘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저희는 약간 감정적인 이런 느낌 막 시청자들이 보기에 쟤네 둘이 싸우나? 예. 예. 그래. 둘이 의견이 엇갈렸는데 누가 맞지? 음.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흥미 요소였던 것 같고. 예. 근데 야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편파 중계를 하잖아요. 이른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의 편파 중계는 남미 어떤 축구? 아, 예. 남미의 클럽 축구? 예, 아, 요런- 원조가 남미니까 예, 예. 축구? 예,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 알기로는 벤치마킹을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저희는 노골적으로 편파 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설이 두 분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포맷을 한번 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그래서, 예. 좀 실험적인 형태로 아주 이제 좀 무겁지 않은 네. 좀 가벼운 형태의 중계에서는 그런 예. 거를 시도해보는 방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게임이 갖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구기의 어떤 스포츠라든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념이 게임 채널을 통해서 게임을 보는 것.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예. 내가 직접 그 게임을 하는 거 어떤 차원에서 다른 겁니까? 그거는 스포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예. 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야 스포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게임들도 애초에 게임을 만들 때부터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게임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죠. 이거 e스포츠로 되겠다. 예. 적합하다. 예. 이건 좀 아니다. 예. 예. 아, 그- 그래요? 아, 예, 이게 그런 요소들이 뜨겠다, 안 다 뜨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요. 나옵니까? 그럼 분명히 나옵니다. 예. 딱 보면 압니까? 그렇죠. 해보면 압니다. 아, 그래요? 예. 반응 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관으로 하시는 겁니까? 직관으로 알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20, 30년간 게임을 해왔고 네. 네, 매니아로 살아왔고 그리고 네. 게임 방송도 근 15년 정도 제가 해왔으니까 그러면 네. 뜨는 게임의 그 필수 요건은 어떤 겁니까? 재미죠. 역시 재미입니까?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재미죠. 그래요? 예. 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러니까 그 새로 출시되는 게임이 한 몇 종 정도가 돼요? 또?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요. 아주 많은 게임을 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해설위원을 모신 이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아주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 예, 예. 게임 중독법에 대해서 한번 총평부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이제 좀 돈 좀 내놔라. 예, 이거겠죠, 뭐. 돈 내놔라? 그럼요.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신의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 이 중독 유발물질, 4대 유발물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마약. 그러니까 알코올. 그 지점에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저는 이제 만화를 했었고 예. 예전에 그 청소년법도 생겼을 때 말이죠. 그때 최초로 만화가들이 깨알같이 막 모래알 같던 만화가들이 처음으로 뭉쳐갖고 한번 싸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도 그때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우고 막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그 만화가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은 만화를 청소년 유해 매체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청소년들이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만화가들도 다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물이라든지 어떤 폭력 묘사가 과하게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예, 그런 작품들은 청소년으로부터는 격리를 해야겠죠. 예. 그러나 성인이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네.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어떤 만화가들의 창작 욕구를 꺾어버리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학에서는. 예. 근데 청소년 유해 매체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라 19금 내지는 성인물이죠. 예. 근데 거기서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저 어릴 때
19금 만화 이런 게 아니라 명랑 만화 이런 거 봐도 어른들이 너는 공부 안 하고 만화 보고 앉았냐고 맨날 요거다 먹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에 인식이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게임 중독법 같은 경우도 그때의 어떤 그런 고래적의 발상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만화 비유를 왜 했냐면은 네. 게임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까? 그럼요. TV는 왜 과몰입이고 게임은 중독이죠? 예. 예, 똑같은 문화거든요. 네. 예. 어떤 문화든지 과몰입은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영화를 과몰입하는 막 밤새도록 영화 보고 저희 아들은 하루 종일 판타지 소설만 보거든요. 예. 예, 이것도 과몰입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방송에서 이런 거 인용해도 되나? 바람난 남편하고 살아도 낚시에 미친 남편하고 살다. 예. 그런 말 있죠? 예. 이거 제거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낚시도 중독일 그럼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그것을 마약이나 담배 등과 함께 취급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네. 예, 마약이나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뭐 술, 예, 그것이 사회에 일으키는 문제, 이것과 게임의 청소년들이 일정 정도 과몰입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첫째,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과학 논문들에서 나타나고 일정한 경향성이 예. 게임 중독에 빠진, 여기서 이제 게임 중독의 기준이 뭐냐 일단 논의를 하죠. 예. 아무튼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이제 뇌 촬영을 해보면 예. 마약에 중독돼서 나타나는 뇌 손상, 예. 그 부위와 이 손상 현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 이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아주 가까운 예로 커피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 이렇게 나타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 연구를 지원한 업체가 와인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와인이 어떤 과용했을 경우에 뭐 와인이 굉장히 건강에 좋을 수 있는 하루에 한 잔 마시면 뭐가 심장에 좋고 어쩌고 이런 거 연구를 지원하는 업체는 당연히 와인 업체겠죠. 네. 예, 커피도 건강에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커피 만화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 근데 그 커피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요소를 그런 그 방향의 연구를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커피 업체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미국이라든지 어떤 유럽 쪽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두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이런 요소를 연구한 연구 결과도 정말 많거든요. 예. 예, 취사 선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 그 프로게이머 서지훈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뇌를 이제 검사한 이분은 이제 게임과 e스포츠의 우호적인 그 연구자였겠죠. 네. 예, 또는 아니면 뭐 e스포츠 협회라든지 게임 회사에서 뭐 연구를 지원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뇌 촬영을 통해서 굉장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력을 관장하는 부분, 추상과 뭐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입맛에 맞게 그쵸.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 신의진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 그 법안을 다 이제 보지는 않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막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쫙 봤더니 정부에서 또는 그런 그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아주 이제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감소하고 있어요. 추이가 그렇습니까? 예. 신의진 의원실에서 지금 게임 중독자가 333만 명이다. 인구 5천만 가운데 이런 것도 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가 있어도 네.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통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맹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계를 다루고 가지고 노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거는 그냥 뭐 눈 가리고 앙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게임 중독의 기준 혹시 아세요? 게임 중독의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중독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예. 과몰입은 있겠죠. 근데 저는 과몰입은. 중독이란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예.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용어는 술, 담배, 마약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고 예를 들어서 TV 중독이라든지 영화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서 사용되는 거죠. 네. 실제로 TV나 영화에는 중독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몰입이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그 잔영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뉴스에 종종.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젊은 부부가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게임방에서 그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갓난아기를 방치해서 죽었다. 몇 년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포되고 각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과거에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만화를 때려잡고 영화를 때려잡고 이러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예. 어떤 영화를 모방한 이런 연쇄 살인 범죄 그렇죠, 이런 것이 그렇죠, 나오면은 그렇죠, 또 일정 그렇죠. 단체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네. 예, 이런 일이 보통 벌어지곤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반대론을 펼치는 쪽의 일반적인 주장이 예. 그들은 그냥 살인마다. 예. 예, 그들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살인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것을 당신들이 무엇으로 부정하고 그 영화를 보고 그 살인을 한 것의 인과관계를 당신들이 뭘로 증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게임을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부모가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은 그 아이는 진짜로 행복하게 자랐을까? 네. 그 굉장히 좀 진짜 연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봐라.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동일 뿐이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뭐 돈 내놔라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그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예. 근데 좀 다른 의원이 했던 이 법률안을 보면은 실제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 범위 안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법률안도 지금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중독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중독이라는 단어에서 과몰입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죠. 예. 근데 과몰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하게 치료라는 개념은 그럼 적합한 개념일까요? 아무튼 그들에게서 상담을 한다든지 일정한 과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게임 개발업체에서 걷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 어느 그러면- 정도는 동의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정말로 그런 게임 업체들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연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표현을 하자면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뭐 그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게 일단 네.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예. 게임 업체들의 어떤 자정 노력이라고 할까요? 예.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간도 없이 예. 그냥 무턱대고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폭력적인 예. 이런 형태의 법안 발의가 아닌가. 게임 업계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1%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핏 들으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순이익에서 1%도 아니고 매출액에서 1%. 아주 크죠. 예. 게임 업체 중에서 지금 적자 보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죠. 예. 뭐 적자를 보더라도 매출액이 1%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다른 알코올이나 도박 업체가 그 관련 업체가 내놓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게임 업계가,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단체가, 저는 이제 게임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예, 모든 문화단체, 이런 그 예술단체, 문화단체, 창작하는 이런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보통 A급만 돌고 벌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영화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게임 업체 쪽에서도,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가 터져야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는 거지만, 게임 업체에서 특히 돈 버는 대형 업체들, 뭐 넥슨이라든지 NC라든지, NHA 뭐 이런 쪽에서 미리미리 좀 그런 투자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발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영화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영화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이런 그 회사들과 배급사들 막 이렇게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인디 영화라든지
예, 이런 쪽의 생태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도 좀 해주고 있고 네. 예, 그런 그림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영세한 개발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예, 영세한 개발자들도 많은데 오히려 게임 내적으로는 게임 업계끼리만 이렇게 보면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먹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그림이 또 있죠. 예. 거기도 그렇군요. 그럼 어디나 뭐 마찬가지 역시 아니겠습니까? 또 갑이 있고 을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잠깐 이 게임 업체에 또 자정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거기에는 게임 업체가 정도를 벗어난 측면도 있다라고는 또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도 사실은 굉장히 교육적인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그 모든 게임이 일정 정도는 교육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런 커뮤니티적으로 그런 단체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게임에 몰입을 하느냐? 게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 그 결과가 성공이 되었건 실패가 되었건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본단 말이죠. 다른 삶은 다 강제됐죠. 그렇죠. 공부해라, 영어해라, 국어해라 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애들끼리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네. 간혹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외국의 이런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그 게임 중독법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그 뭐였죠? 그 셧다운제인가 이런 거 예, 셧다운제. 나왔단 말이죠. 예. 예, 셧다운제 나왔을 때 해외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요? 셧다운제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다 강제로 뭐 네.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의 부모들이 한국에는 부모가 없어? 아니 가정이 있는데 왜 그걸 국가가 관여를 해? 라는 거죠.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예, 그런 사례를 저희가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례를 수집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겠으나 예.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부모가 너무도 그냥 공부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하니까 더더욱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게 잠깐 나왔는데 부모들이 불만은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 자체보다도 왜 게임이 다 때려 부수는 게임밖에 없냐? 왜 그런 거밖에 안 하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애들 입장에서 그게 더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아들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도 게임에 이제 과몰입 때문에 저도 이제 골치를 좀 썩었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 쪽에 있는 이런 사람이면서도 너무도 애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과 제가 딱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대신 반에서 중간은 해다오 성적을. 근데 그것조차 못하면 이제 저 산소리 듣긴 하죠. 그러나 저희 애는 학원도 안 보내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얘는 이제 그러고 이제 사실상 그 나이 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게임인데 저는 이제 제가 부모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어줬어요. 이 게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한번 쭉 해보고 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왜요? 예.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얘가 너무도 원하던. 너무도 미친 듯이 원하던 이런 것이 있었고 제가 막고 있었고 근데 그걸 탁 풀어주니까 해보더니 한 2, 3일 정도 미친 듯이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일정한 해방감을 느껴서 저는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금지가 욕망을 부른다 그 케이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얘는 물론 그거라고 해서 톨스토이 해밍웨이를 보는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맨날 얘는 소설을 읽어요. 아까 판타지 소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활자하고 친숙해지는 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라 이렇게 그냥 풀어주고는 있는데 물론 공부는 좀 못하는데. 근데 그런 면도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는데 못하게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짬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자극적인 걸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일종의 어떤 일탈을 하는 이런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영화업계에서 막 카메라 감독으로 또는
에디터로 뭐로 이렇게 막 활약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렸을 때 막 장발해가지고 막 뭐 붙이고 성인영화관 들어가다가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혼나고 막 이런 경험 한 번씩 없는 사람 없거든요. 속칭 놀던. 그쵸. 그죠. 예. 자, 근데 좀 전에 그 해설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게임 해설위원이신데 내 자식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았다. 그럼요.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과몰입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일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쵸. 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막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예. 거기서 그러면 최선의 공감대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과몰입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점은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회가 잘못됐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뱃속에 암이 있단 말이에요. 종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부가 이제 트러블이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계속 약 바른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됩니까? 그렇죠. 예.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몰입이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문제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예. 그 얼마 전에 서천석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원장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놀아줘 봐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게 해줘 봐라. 게임에 몰입 안 한다. 할 게 없어서 게임에 그 예. 몰입하는 경우도 많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채팅 이런 거 하면서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다. 이 점도 좀 같이 봐주라. 이런 그 지적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동의하세요?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놀 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줘도 그래도 게임을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놀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 우리 아들을 저는 애들 막 학원 막 7군데씩 다니고 막 이런 거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내다가 학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원을 안 가니까 애가 친구가 없어요. 노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냈더니 너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했는데, 예. 우리 아들도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상의 끝에, 그러면 알아서 하자. 뭐 이런 예.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거죠. 부모가 애들을 아무리 데리고 놀아줘도 애들은 친구들끼리 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게 가장 제일 문제인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뭐 그렇다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탈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중학생, 예. 고등학생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좀 얘기를 바꿔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가지가 지금 발의가 되는데 공통점이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예. 여기는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돈 좀 내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이 보수적인 성향이 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아이들의 현실을 읽고 사회의 흐름을 읽는데 뭔가 좀 둔감하기 때문에 냈다. 이렇게 분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뭐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더 보수적인 집단이 있고 좀 더 진보적인 집단이 있으면 진보적인 집단은 진보적이되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네. 보수적인 집단은 안정을 추구하되 네. 어떤 이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걸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네. 트러블이 늘상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슷한 현상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얘기를 했고, 그죠? 창조 경제에 있어서 이제 핵심은 창조성 발굴 그리고 IT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해왔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를 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창조 경제는 피상적인 거고 네. 뭔가 더 심오한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뭔가를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에는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창조 경제인 거지 뭐. 저는 그냥 말만 창조 경제인 것 같고 네. 뭐 달라진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하는 생각. 땅을 안 판다는 것뿐. 네. 근데 프로게이머 많이 만나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뭐 게임 중독법 이런 거 이전에 셧다운제도 있었고 쿨링오프제 도입안에만의 이야기도 네. 있었고 이럴 때 프로게이머들은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이없어 하죠. 어이없어 반대하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그
협회, 예. e스포츠 협회에서 이제 선수들 이렇게 소양 교육하는 데가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서 펄쩍 뛸 말을 제가 선수들한테 하고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당신들이 이러저러한 게임 내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목소리를 못 그건 니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니네 어떤 선수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만들지 못한 너희들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예. 약간 그쪽 이제 기업팀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말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예.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노조를 만들어라 막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선수들이 지금 그 e스포츠 판 내에서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이고 솔직히 어느 정도는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게임을 많이 했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기에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일 뿐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당하고 살았었는데 청소년법도 생기고 막 이러기 전까지 예. 때만 되면은 시청 앞에 이렇게 만화책 한 3,000권씩 모아놓고 불 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나요? 그 만화가 어떤 이 창작에 있어서 탄압을 받았던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네. 예, 굉장히 심하게 놀라는 원고에다가 만화가들이 생년같이 소중하게 생각한 원고에다가 이거 야해. 그럼 지들이 먹칠합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심의업체에서 그런 거죠. 심의업체에서? 예. 예,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일이 있었고 만화가들도 정말 그렇게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근데 네. 가장 최근에 또 한 번 그 어떤 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웹툰 작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 문광부하고 엄청나게 부딪힌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작가들이 모여서 막 시위도 하고. 예.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작가들이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셔서, 예. 이쪽으로 이제, 특히 이제 김종배님이 관심이 좀 없으셔서. 네, 저는 게임은 솔직히 예. 잘 몰라요. 예, 그러신데,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e스포츠 대회가 열리면은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냥 그 게임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셔도 네. 어떤가, 이게 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그 e스포츠의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이제 그 LOL이라는 종목인데, 네. 예,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은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도 며칠 전에 그냥 다 매진됩니다. 오, 그 정도입니까? 예. 이야,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네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떤 여가로서 생각하는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좀 기성세대들이 많이 못 쫓아가고 있는 예, 이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좀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올림픽이 월드컵이 언제였지? 2002년이었던가요? 우리 4강 가고 그랬던 거. 예, 2002년 월드컵. 그렇죠. 예. 근데 그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막 옷 입고 나오고 이런 막 네. 예. 굉장히 그런 야외에서 응원을 하는 이런 문화 같은 게 예. 그때 갑자기 확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형태의 응원 시스템이 최초로 생겨난 게 사실은 e스포츠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자 이렇게 예. 이야기했었던 제가 아는 한 교수 한 분도 계셨고 말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의 이제 직관으로 통찰로 그 지점을 저한테 말씀해주기 전까지는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거 연관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요? 그런 정도로 그 e스포츠를 향유하고 예. 응원하는 이 팬층이 사실상 이 어떤 인터넷 문화, 네. 예, 인터넷 문화하고 그 인터넷 문화에 가장 익숙한 함께 성장해온 이런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의 발랄함이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한 30대 후반 정도가 스타크래프트 세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학교를 날 때 스타크를 했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후반 이 정도까지는 아주 게임하고 친숙한 인터넷 게임하고. 예, 저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락실. 그쵸, 예. 그냥 요거 예. 버튼 막 누르는. 그 자튕기고 말하던. 예, 그 상대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 그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은 외양은 예. 우리가 방송 정책이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게 산업론과 문화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산업적 관점에서는 이게 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규제를 풀어야 된다. 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 어떤 뭐 그 여론이라든지 국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규제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이른바 예. 진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예.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보수 쪽에서 산업론을 항상 그 제기했던 게 보수 쪽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왠지 이런 음모론? 음모론? 그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IT 중심으로 한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DJ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죠. 예, 예. 그래갖고 그때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게 좀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게 좀, 예. 그렇.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냥 뭐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만화가 탄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비하면 죽음이 많이 좋아졌죠. 아니죠. 최근에 또 지금도 이제, 저 게임법 요쪽 그 논란 때문에 약간 살짝 조금 좀 수면에 좀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네네네. 예, 이것도 이제 싸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아동 청소년을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게임 법 얘기할 때도 네.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를 죽게 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감성적인 거 가지고 막 이러면은 네. 사람들이 훅 가죠, 막. 그렇죠. 예, 근데 그 비슷하게 아동 청소년 보호법도 저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여성 의원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하고 그럴 때 이제 참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도 어떤 이런 찬성 쪽 찬성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 교육자 협회나 뭐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애들이 뭐 우리 애들 보호해야 되고 애들이 뭐 계속 그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네. 일반 학부모들한테는 그런 감성적인 호소가 많이 먹히죠. 근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는 애들 없습니까? 네. 예, 당연히 보호해야죠. 뭐 포르노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애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법안에 있어서 독소적인 조항이 있으면 그걸 수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그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자료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되고 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이쪽은 애를 보호하자고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니 이게 싸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동청소년법,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법이 뭐가 잘못됐느냐면 말이죠. 서양에 있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법도 조항이 이렇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 또는 그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재를 가한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뭐 성인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물이라든지 그쵸. 이런 데 등장을 한다. 예, 그러면은 그런 작품은 작품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런 물건들은 소지를 해도 죄가 됩니다. 네. 당연하죠. 예. 그 소지를 해도 왜냐하면은 그것을 소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걸 만들어내는 그렇죠, 욕구로 그렇죠,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 아이들이 등장을 했거나 또는 3D 캐릭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3D 캐릭터로 미국 같은 경우는 3D 캐릭터로 뭐 포르노를 만들어도 뭐 유통에 있어서 법안만 지키게 되면 그거는 자유죠, 그들은. 네. 근데 어쨌건 근데 이 아이가 3D 캐릭터로 만들어낸 이 아이가 우리 옆집에 N하고 똑같이 생겼어. 예. 예. 이렇게 되면 이 N이라는 아이가 그 영상물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고통받는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피해를 입을 수 예,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제재를 합니다. 예. 신고가 들어가면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동 청소년으로 생각되는 캐릭터. 네.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른 예, 건데. 예, 우리나라 만화보다는 주로 이제 일본 만화에서 이제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30살이에요. 근데 그려놓기는 애처럼 그려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뭐 일본 말하면 세일러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많이 등장하는 이런 예. 잔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품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건 표현의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예, 그건 뭐 그런 작품이 약간 좀 그 저속하고 막 뭐 이런 거를 제가 저도 그런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옹호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또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실제 아동 청소년 또는 예.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과 네. 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를 소지해도 소지만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별난 동안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래서 학생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30살 먹은 사람인데 예. 이래도 그러니까 아동으로 청소년으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걸리는 겁니까?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법안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요 업계 쪽의 주장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캐릭터 개발이 이런 데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만화 그리고 이런 데서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굉장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거를 소지한 걸로 벌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강간 살인급이에요. 받는 벌이. 그렇습니까? 예. 오. 뭐 3년 이하의 뭐 징역에 취하고 뭐 얼마의 벌금형에 취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가지고 예. 그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 어긋났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그 위원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게임 해설을 할 때와 예. 지금과 게임에 대한 인식이나 게임을 바라보는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선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게이머, 플레이어, 예. 게이머 이러다가 이제 뭐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선수라고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매니저들은 감독이라 하자. 네. 예. 그런 형태.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대기업에서 게임단을 후원을 해서 실제 뭐 스포츠 게임단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네. 예, 점차 그런 형태로 자리가 잡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당시에는 게임이 스포츠야? 게임을 중계를 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신기한 마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재밌네. 이러고 이제 점점 이제 시청률이며 뭐 여러 가지 면이 이제 그 규모가 성장을 해 나갔던 건데 지금은 e스포츠를 당연히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시점 우리 e스포츠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스포츠와 e스포츠가 다른 지점이 있다가 같은 지점으로 이제 가는구나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던 게 어떤 사건이었냔 말이죠. e스포츠의 팬들은 굉장히 하드코어했고, 네. 코어 팬들이 쭉 있었고, 이런 그러니까 축구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전문가 많은 게 축구 전문가잖아요. 내가 차도 들어갔다 뭐. 다들 군대수리가 선수 그쵸?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e스포츠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 잘 모르면서 뭐 한마디 하고 껴들고 이런 사람들은 막 혼내고 이거 게임도 모르는 것이 막 이러던 시절에서 이제는 이묘한이 이겼대? 네, 누가 이겼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엽이 홈런 쳤대? 네, 그게 그냥 관심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선수의 어떤 활약 이런 거에 함께 일비하고. 네. 예, 그냥 일반적인 문화 스포츠로 e스포츠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저는 신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지나온 기간만큼 그 뒤가 된다면 더 변화돼 있을까요? 변화되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e스포츠 협회 전병헌 씨가 이제 e스포츠 협회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 그분이 e스포츠를 어떤 스포츠 정식 종목 이런 쪽으로 밀어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많은 e스포츠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중고등학교의 어떤 정식 e스포츠 게임단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야구단, 있죠. 축구단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생길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e스포츠 선수 출신 은퇴하고 나서 이들이 어떤 또 직장 어떤 선수를 그만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네. 각 학교에 그렇죠. 코치 감독 이런 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WCG 같은 이제 e스포츠계에도 올림픽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데서 뭐 일정 이상의 뭐 성적을 올리면은 뭐 군문제 같은 거, 이런 뭐 혜택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풀뿌리인 거죠, 풀뿌리. 네. 아마추어가 많아야?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가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중국이 먼저 했어요. 어허. 예. 중국에 가서 e스포츠 대회를 한번 열면 그 현장에 저희는 e스포츠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놀라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그건 중국이 또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종주국인데, 야, 이거 잘하면 먹히게 생겼구나. e스포츠 막 지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정치하시는 분들 나오시면은 역설은 열심히 하죠. 네. 역설은 열심히 하는데, 규제는 왜 하는 건지. 부모표를 의식하는 거겠죠. 부모표. 그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해설 말고 직접 선수로 뛰어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요? 전혀 안 했습니다. 왜요? 안 됩니까? 하일성 씨한테 야구 선수 하시라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이시네. 아니요, 이제 그 게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요즘은 그런 오프라인 카드 게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뭐 매직 더 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유희왕 뭐 이런 카드 게임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던 이런 카드 갖고 직접 배틀하던 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블리자드라는 게임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카드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건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막 손빠르기 막 화면을 막 보고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천천히 바둑처럼 생각해서 탁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천천히라. 역시 나이가 반영이 되는군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선수로 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해설을 또 올해 또 한 1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수보다는 뭐 저걸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중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제가 좀 또 이런 필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애로사항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시겠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법안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 뭐 많은 조사를 했을 테고, 노력을 했을 테고. 근데 그런 저희가 올해 만화가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화진흥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세부 시행령 같은 거를 또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그때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화가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했을 때와 실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 만화가 바깥에 이제 존재하는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나갈 때 많은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게임의 일정 정도 어떤 과몰입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 문제로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이 뜻을 모으는 이런 동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드시지만 말고,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데려다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법안,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그래도 그런 법안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게임 내에 e스포츠 또는 이런 게임을 개발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식 공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법률 하나에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게임을 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아주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단어 선택이 어떤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무조건 규제를 하고 봐야 된다는 그런 발상,
여기에 정말 청소년들의 현실과 심정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